자,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홍콩 영화죠. 화양연화입니다. 자, 오늘도 예전과 평소와 같이 이제 점수부터 공개를 할 건데, 오늘은 경비원 B 씨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점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딱 이렇게. 자, 영화력 4점에 난 재밌었음 4점, 너도 말아 5점. 점수를 굉장히 높여줬네요. 설명을 네. 해주시죠. 이 영화 제가 진짜 너도 봐라 5점을 줬지만 정말 누구한테 영화 추천하라 하면 꼭 첫 번째로 꼽는 영화입니다. 화양연화. 일단 영화력 4점을 줬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5점을 좀 주기가 망설여져서 거의 한 5점 같은 4점으로 준 거긴 한데 이 영화에 이 영화가 딱 어,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 영화, 소위 말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영화랑 좀 이해하기 쉬운 영화의 딱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줄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힘든 편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부하게 가지는 않아요. 사실 얘기가 보면 되게 막장이거든요.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의 서로 배우자가 서로 바람이 나서 서로 사랑에 그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 남겨진 두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겪어나가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좀 자극적으로 묘사하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는 되려 자극적인 장면은 하나도 없이 분명 로맨스 영화인데 키스씬이나 아니면 뭐 흔히 있을 법한 배드씬 하나 없이 정말 그렇게 대사 남녀 주인공의 서로 주고받는 대사나 이런 그런 걸로만 영화가 진행이 돼서 되게 그런 점이 좀 오히려 신선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다른 점으로 보면은 색채가 너무 예뻐요, 영화가. 어 호텔 그러니까 이 주모은 남주인공이죠. 남주인공이 글을 쓰기 위해서 따로 잡은 호텔 방이 빨간색 커튼이 쫙 쳐져 있다든가 혹은 어 비 내리는 장면. 비 내리는데 국수를 사러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이 국수를 사러 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혹은 담배 연기 같은 것도 굉장히 뭔가 그림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냥 화면만 봐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음악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음악도 어 주 멜로디가 되는 그런 선율이라든가 왈츠 같은 선율이라든가 뭐 그런 그 물론 같은 OST라 그랬나?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근데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고 예. 그리고 이제 난 재밌었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방금 전에 실컷 떠들었듯이 재밌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점이 막 폭소하고 웃고 그러는 재미는 아니지만 특히 중간중간에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 자기 자신 바람핀 자기 자신들의 배우자의 입장이 돼서 연극하듯이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대사를 똑같은 대사를 똑같은 배우가 두 번 치는데 매번 느낌이 다르게 치고 무엇보다도 두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복잡한 상황이고 복잡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잘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재밌었음은 물론 영화가 좀 템포가 좀
느리다고 보면 느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나는 영화는 아니라서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좀 로맨스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존의 로맨스랑은 좀 다른 결이 있어서 그래서 재밌었음을 4 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도 봐라는 음 너도 봐라를 굳이 5 점을 줬던 이유는 어 제가 느끼기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기가 좀 많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재미없다고 할까 봐. 근데 이 영화도 물론 재미없을 사람은 재미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먼저 이름이 간지가 나잖아요. 이름이 화양연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라서 그래서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데?'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를 다 봤을 때 어 다른 막 예술 영화처럼 '어 나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책을 한 편 읽은 소설책을 한 편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영화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화 뭐 너 영화 좋아한다는데 영화 추천해 줄 만한 거 없어?"라고 할 때 많이 뽑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래서 5 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4 점, 4 점, 5 점 굉장히 점수가 높아지긴 했네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 점수가 많이 높게 나왔네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너도 봐라.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점수를 줄 때 5점은 잘 안 주세요. 어느 그렇 부분이든. 특히 영화력은 5점을 진짜 안 주시고 왜냐하면은 뭐 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5점을 안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자신 있게 너도 봐라 점수로 5점을 줬는데 저는 이 5점이 제일 의아하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5점을 주신 거죠? 실제로 제가 추천할 때 많이 추천했어요. 좀 좀 간단한 이유일까요? 네. 아 그러면 실제로 뭐 네. 굳이 뭐 큰 이유가 있어서 5점을 준 건 아니고 실제로 추천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5점을 줬다. 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니 너도 봐라 점수는 네네.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그 다른 부분에서 점수는 굉장히 엄근진하면서 5점을 절대 안 주시는데 네. 대체 너도 봐라만 이렇게 가볍게 점수를 책정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너도 봐라가 제일 좀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력이나 난 재밌었음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랑 비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도 봐라 점수는 그냥 어 물론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너도 봐라 점수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도 봐라." 하고 추천하고 싶으면 아, 그러면 5점을 준다. 점수를 네 그래서 5 점을 준 것 같아요. 네. 아, 뭐 점수 주는 거는 뭐 네. 다들 기준이 있고 개인적인 네. 기준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점수를 각 부분별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시는지는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영화 리뷰를 할 때는 이제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좀 완벽하게 좀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5점이다. 그리고 네. 영화를 굉장히 아끼는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 어 그리고 혹시 시작하기 전에 점수 한 번만 알려주고 시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아 네. 점수를 제가 입으로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네. 이게 녹화를 따로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도 아까도 했지만 이게 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점수를 내리고 제 점수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
영화력 3점, 난 재밌었음 1점, 너도 봐라 1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산방된 점수가 나왔는데 네. 방금 그렇게 영화를 극찬을 하시고 거의 그냥 찬사를 보내셨는데 이런 점수를 주게 된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영화력 자체는 3점을 줬는데 이 3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그냥 그런 거예요. 영화 자체가 왜 명작이고 그 왜 좋은 영화인지는 대충은 알겠다. 음, 근데 솔직히 저번에 그 뭐 언컷 잼스나 걸어도 걸어도 뭐 이런 저번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점수를 깎는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재미가 있냐 없냐 거기에서 이제 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진짜로 처음 봤는데 원래 네. 홍콩 영화를 그냥 뭐 듣기만 들었고 뭐 왕가위 유명한 감독이다 천재 감독이다 뭐 듣기만 들었는데 사실 보진 않았고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홍콩 영화들을 그리고 약간 홍콩 영화 하면은 약간 아버지 세대들이 좋아하시던 영화다라는 이미지도 강하게 있어가지고 안 그렇죠. 보다가 이제 이번을 기회로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이게 영화가 2000년대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계속 예전 영화 좀 많이 리뷰하는 것 같은데 2000년대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번에 라퓨타보다 더 예전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아, 라퓨타가 왜 더 그 세련되게 느껴지지 할 정도로 좀 옛날 분위기가 좀 홍콩 영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 일단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력을 3점을 준 이유는 영화의 이런 미적 감각이라고 해야 하나 미장센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 영상미랑 촬영 기법 같은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들이 그 최신 영화까지는 아닌데 요즘 감독들이 그 화양연화 안에서 그 보여주신 연출 방법 같은 게 가끔 기시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먼저 보고 그 지금 영화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반대로 최신 영화를 보고 그 옛날 영화를 본 입장인데 그래서 그 촬영 기법들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슬로우 모션을 넣고 중간에 이제 클래식 같은 걸 틀어주는 그런 연출이 있는데 이런 연출들을 대체 이 감독들은 어디에서 이런 연출을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좀 깨닫게 됐죠. 아, 홍콩 영화 보고 이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따라하는 거구나. 그런 게 좀 가끔 보여요. 그 심지어 그 빨간색 배경에 하얀색 한자를 쓰는 이런 시작하고 끝나고 엔딩 크레딧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아 기성세대 감독들이 좀 영향을 받았구나 홍콩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심지어 저는 에반게리온까지 보였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영향을 준 거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 영화가 그만큼 엄청난 영화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영화 자체는 좋았다고 보고 연기력도 뭐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 뭐 보면은 이게 로맨스 영화인데 그리고 불륜이잖아요, 솔직히. 불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보복 불륜 같은 식으로 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불륜치고는 너무 순수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씬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지는 거를 연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첸 부인인가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죠. 예, 첸 부인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막 연기였을 뿐인데도 막 진심으로 울고
그리고 헤어지는 연습을 해보자는데 그게 진짜 너무 그 슬픔을 느껴가지고 막 엉엉 우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순수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핀 새끼는 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연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불륜 상대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상대 그 불륜 상대들이 맞죠. 얼굴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창 밖에서 이제 창 안에 있는 사람을 뭐 촬영하는 그런 촬영 기법 같은 것도 좀 기시감이 보이는 그 촬영 기법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자체는 뭐 자체 체급이 엄청 높은 뭐 명작이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져가지고 영화력은 3점 이하로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난 재밌었음 점수 그 부문으로 넘어가면은 1점을 줬는데 솔직히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슬로우 모션 넣는 구간 있잖아요. 네. 슬로우 모션 넣는 구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중반에 몇 번 두 배속으로 봤는데 근데 두 배속으로 봐도 뭐 딱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거 영화의 보셨니까요? 그 옛날 영화의 고질 그러니까 두 배속으로 슬로우 모션을 빨리 넘기기 위해서 두 배속으로 봤는데 슬로우 모션이 지나가고 일반 그 부문으로 넘어갔을 때도 두 배속으로 봤는데도 뭐 딱히 뭐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좀 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두 배속으로. 근데 뭐 그냥 영화 템포가 좀 느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영화의 고질적인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저는 그 홍콩 영화 세대도 아니고 물론 경비원 B도 홍콩 영화 세대가 아니겠지만 그 그렇게 요즘 재밌게 볼 만한 영화는 아니다라고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란에 너도 봐라 점수 1점인데 저는 뭐 저번에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 영화를 너도 봐라 점수를 하는 대상이 이제 생 일반인이라는 말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생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양연화란 영화를 추천을 하면은 한 10분 보다가 말 것 같은 영화거든요. 추천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근데 10분까지는 아닌 게 영화 도입부는 좀 흥미롭다고 봅니다. 영화 도입부 자체는 뭐 갑자기 빨간 배경에 흰 글씨가 나오면서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가고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시작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영화가 좀 재밌으려나 하고 봤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좀 계속 뭐 사랑 이야기라고나 하나 좀 루즈한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보는데 좀 인내심이 좀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영화를 추천을 하면은 이제 제 기준으로 일반인 사람들은 좀 보다가 말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추천해준 영화 봤어? 하면은 봤어 하는데 사실 안 봄. 뭐 이런 정도의 영화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네요. 그리고 또 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보면서 약간 뭐 2000년대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셰익스피어 로미오 앤 줄리엣 생각이 좀 날 정도로 좀 희곡 느낌이 강했다.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하고 좀 순수하고 약간 그런 문학 느낌이 좀 많이 났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전체적인 뭐 점수는 이렇고 네. 제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은
홍콩 영화가 오히려 이 작품보다 다른 홍콩 영화가 좀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제가 홍콩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홍콩 영화 중에서도 좀 특수 케이스로 좀 느리고 템포가 좀 느리고 그런 영화여서 다른 홍콩 영화들은 오히려 템포가 빠르고 좀 더 막 왁자지껄하고 막 훅훅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죠. 그렇다는 생각을 일반적인 좀 홍콩 했어요. 영화는 막 총싸움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성룡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총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번쩍번쩍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오히려 이 아니면은 영화가 이제 홍콩 느와르도 좀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영화는 확실히 아니긴 하는데 일단은 어 뭐 다른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진 않을 것 같다 홍콩 영화들을.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혹시 뭐 다른 뭐 제 뭐 생각을 좀 계몽시키고 싶다 이 무지렁이를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영화란 게 본인이 재밌어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고 재밌었다 그래도 본인이 봤을 때 재밌었지 않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거는 영화가 좀 문학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서 좀 그러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약간 소설책에 나오는 문구들을 분명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구전 소설 같다는 얘기로 한 거겠지만 저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그렇게 슬로우 모션을 걸고 클래식이 나온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소설책을 읽으면은 분명 영화를 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문장을 읽는다는 걸. 근데 그런 문장을 읽었을 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좀 시각 그래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느낌을 저만 받은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영화는 똑바로 봤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있네요. 솔직히 똑바로 봤나 하면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보긴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알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제 녹화를 끊겠습니다.